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재건축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가 재건축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리고 실제 제가 재건축에 대한 시행 자문까지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쟁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에서 상가 재건축에 대한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되었지만 추가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서 정족수를 충족해도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유효한 것인가요? 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대법원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썼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종전부터 재건축 결의 동의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던 상황에서 집회를 한번 엽니다. 열었는데 당시 받아왔던 재건축 동의서만 가지고는 이 정족수, 구분 소유자 80%와 지분 80%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보충해가지고 결의하는 것, 이게 유효한 것인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이 내용이 사실 핵심 쟁점입니다. 과연 집회에서 동의하는 사람 손드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왔고 이것을 서면 결의로 본 것입니다. 서면 결의를 받아왔는데 중간에 집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집회 결의 80%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당연히 서면 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서면 결의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유효한 것이냐, 요 문제인데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하죠. 이거는 집회가 핵심이 중심이 아닙니다. 종전부터 재건축 결의 동의서라고 하는 이런 서면 결의서를 받아왔고 이런 서면 결의서를 쭉 받은 다음에 80%에 되는 순간 80%를 넘는 순간 재건축 결의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건축 결의를 나중에 보충한 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 쪽에서는 어떤 하자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집회를 열어서 부결됐으면 부결된 것이지 왜 종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 집회 관련된 투표 용지에 해당되는 이런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그냥 부결됐으면 끝난 거다. 다 무효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이고요. 판례는 아니다. 이거는 서면 결의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서면 결의가 당시에 비록 정족수 부족이었다 하더라도 추후 보충해가지고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판례였습니다. 왜 획기적이냐면 종전에는 이런 쟁점에 대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판례들이 다 획기적인 게 되는 것이죠. 자, 관련된 쟁점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이자 상가관리단 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결의 동의서, 이게 사실 서면 결의서예요. 재건축 결의 동의서를 구분수자들로부터 받아왔고 과단 집회를 열어서 재건축 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법에는 집회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신 겁니다.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일부 구분수자들이 철회를 해서 당시에 집회 당일 정족수 부족으로 당해 과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철회한 사람 말고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재건축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서 전체 소유자의 81%, 전체 지분의 83% 찬성으로 재건축 결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음 과단 집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이후 추가로 재건축 동의를 받아서 정족수를 채운 경우 이게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당시 부결된 재건축 결의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에 받았던 재건축 결의 동의서는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이게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상가 재건축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 이거는 기본 법이 집합건물법이고요.
제47조 재건축 결의, 이게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죠. 재건축 관련해서 특히 상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법조항 3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47조, 48조, 49조 요 3개가 전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재건축 결의 관련된 조항이 47조인데 제1항에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수리 복구비가 많이 들거나 또는 가치가 상승될 수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재건축할 수가 있고, 이 재건축 결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단 집회를 통해서 결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관련된 조항은 제 동영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47조 1항, 2항 등등의 각 규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47조 1항의 재건축 결의는 과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것을 소유자님들은 그대로 믿고 여기에 따라서 집회를 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 말고 서면 결의로 이걸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없었어요. 저 역시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자, 고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판례를 만든 거였죠. 어떤 처음에 판례 만들 때는 다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거의 모자이크의 마지막을 채우듯이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냈어요. 상가 재건축 조합, 재건축위원회의 근거에 대한 판결을 제가 받아냄으로써 제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판례를 다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당시에 옛날에는 이게 과연 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냐, 서면 결의는 안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결의, 과연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80% 이상, 그리고 미시입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47조 2항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요. 자, 47조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1조 서면에 의한 결의입니다. 즉, 이 뭐예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과연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75%죠.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섞어가지고 합의하면 과연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즉, 과연 집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면 결의하면 과연 집회 결의한 것처럼 봐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47조에 과연 집회 결의를 하도록 해놓은 것을 서면 결의로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쟁점이 됐었고, 그 전까지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퀘스천이었어요. 이래도 되나? 총회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집회를 열려고 하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돼. 관리인도 없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모여야 돼.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냥 서면결의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퀘스천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리스크 안더라도 가보자. 가능하다. 법상 가능하다. 충분히 법 해석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서면 결의는 5분의 4, 서면 결의는 4분의 3 이상으로 이제 됐지만 제 2항에 보시는 것처럼 47조 2항 본문 보시면은 요게 뭐였습니까? 아까 재건축 결의였잖아요. 재건축 결의 요 2항 본문 요 80% 요 경우 재건축 결의할 때는 이때는 여전히 80% 이상이에요. 여전히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면 결의라 하더라도 80% 이상의 서면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지가 뭡니까? 원칙적으로 재건축 결의는 과연 집회 결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41조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집회 열 것을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재건축 결의도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규정을 아예 둬버렸어요.
보세요. 여기 섭지조 2항 본문 이것을 80% 이상 되면은 서면결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서면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요, 신설이 23년도 3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미 이 이전에 제가 판례로 서면결이 문제 없다 이렇게 받아놨던 사안입니다. 이 조항만 신설됐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으로 제가 올려놨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옛날 판례예요. 유사한 사안에서 재건축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최초 과이단 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이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의 과이단 집회에서의 재건축 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 그 후 이를 기초로 해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 결의 정족수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과이단 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이게 별도의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되게 애매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서면 결의가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확신을 못 갖고 저한테 오신 거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게 별도의 재건축 결의? 별도 총회 연구는 아닌데? 이건 서면 결의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 결의로 가자라고 했었고, 결국은 서면 결의로서 인정된 것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면 결의로 하는 경우를 아주 친절하게 신설까지도 해줬습니다. 자, 이러한 판례의 태도, 이건 뭐냐? 결국 이때 제가 해석한 이 판결 가지고 제가 해석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서면 결의를 본 거예요. 왜냐? 최초 관련 집회에서 이미 부결되는 거잖아요. 부결됐는데 그 부결된 것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별도의 집회가 설립됐다는 것은 종전의 재건축 결의 동의서를 서면 결의서로 보고 이것을 채워서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것이고, 판례가 그렇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게 현실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사안에서 비록 과이단 집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보완해서, 뭘 보완해서요? 숫자를 보완해서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이 전제가 뭐였습니까? 그 종전의 재건축 동의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새로운 서면 결의로서의 재건축 결의가 되는 것이고, 이 재건축 결의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어요. 물론 이 판례를 모르시면은 뭐 여전히 총회 열려고 하시겠지만, 집회를 열려고 하시겠지만, 재건축 결의는 이제 서면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판례 등을 통해서 정리해드린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